대구 수성구에서 일어난 중학생들의 집단 동일 학군 내 전학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가가 입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FTA 대응 체제를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학폭기념관 사업에 반대 여론이 일자 안동시의회는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안동시는 사업 설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의 무리한 투자가 포스코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고 이는 결국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40.5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출근길 비로 인해 별다른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다만 대기 중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는 현재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8.9도, 안동은 7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발생한 석연찮은 동일 학군 내 전학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전례 없는 집단 전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A중학교에서 입학하자마자 이뤄진 동일학군 집단 전학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에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환경 전환 전학 전례가 없었다며 서류만으로 전학을 허용한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입학과 동시에 이뤄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전 논의는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 설명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늦어진다고 야당에 나서서 오늘 이제 항의해가지고. 빨리 안 해준다고? 네, 빨리 안 해준다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된다고 했는데 어제가. 전학을 허용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배정 이후 일부 학부모가 찾아와 일반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학을 하면 해보라. 입학을 해서 진짜 다니기가 힘들면 이런 게 있는데 가면서 그때 막 안내를 해버렸더니만.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주거지에서 배정 학교와 옮긴 학교와의 거리, 교통수단에 따른 통학 시간 등도 확인해 종합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이 오늘 오후 2시 부산 YWCA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중앙선관위가 최근에 밝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의 영남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영남의 정치지형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토론회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상공의원과 대구 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제22대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며 제21대 김동구 회장 이임식과 신임 회장 취임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이제 수입 개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이 마무리되자 경상북도가 FTA 대응 체제를 농업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된 곳은 모두 53개 국가. 경상북도는 그동안 국제적인 FTA 동향을 비롯해 지역의 피해 품목과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FTA 대응 기조가 바뀝니다. 주요 국가의 FTA가 대부분 체결된 데다 주요 양어 조건 등이 결정됐기 때문인데 지역의 실익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보고 우리의 경쟁력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체화된 생산성 향상 또는 품질 고급화 또는 수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고. 경북 농업 FTA 대책특별위원회에 기업체와 소비자단체, 농업인 등 현장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하고 실무 전략기획팀을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앙정부와 연계해 주요 국가의 FTA 체결 후속 대응에 주력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6차 산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촉진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피해를 축소하는 그런 논의들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자체 경쟁력도 높이고 대정부에서 조치할 사항도 건의하면서 자체 FTA 극복을 위한 최선의 현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맞서기 위해 이제는 현장 중심의 경쟁력 높이기에 주력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점검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수출기업의 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가업체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불 미만인 대구 소재 중소기업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업체별로 3, 4분가량의 홍보 영상물을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영어 자막을 삽입하고 영어를 기본으로 2개의 외국어 설명도 넣을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대구 의료관광진흥원과 대구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가 확장 이전합니다. 대구 의료관광진흥원과 종합안내센터는 오늘 오후 4시 대구 메디센터 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4배 정도 늘어난 공간에 직원 수도 2배가량 늘려서 이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도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뒤 지금까지 8,400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는 등 이용객이 늘어서 대구 메디센터로 옮기게 됐습니다. 100억 원짜리 인물기념관으로 논란이 컸던 서해 학봉기념관 사업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일자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하지만 안동시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념관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 류성룡 학봉 김성일 기념관 건립사업. 한 인물당 100억 원씩 무려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혈세 낭비에 특혜 시비까지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들끓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연말 안동시 의회는 올해 시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운정비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재론의 여지를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 안동시 의회는 의회 차원의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흘 뒤 안동시는 8억여 원 규모의 기념관 실시 설계 용역을 서둘러 발주했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2개 업체 중 도하 엔지니어링이 최종 낙찰돼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40억 예산이 선 거 아닙니까? 그때 발주하지 않으면은 그 40억 예산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반납을 해야 된다. 안동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동시 의회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민 여론과는 반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중앙선관위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 당선인과 조합중앙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조합장 선거의 제도 개선 방안과 돈선거 근절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들의 홍보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무자격 조합원 투표 논란 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고등학교가 이색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대구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지식과 세상은 오늘 대구 칠성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수님께 미리 들어보는 대학 강의라는 제목의 이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열리는 강의에는 지역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교육학과 생물학, 물리학 등 다양한 대학 강좌를 제공합니다.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중 포스코가 무려 7조 원을 M&A,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한 투자가 포스코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고 이는 결국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재임 5년간 추진한 대형 인수합병과 투자 규모는 7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당시 인수업체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부실업체가 아니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진지오텍은 2013년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했지만 지난해 말 2,900억 원을 쏟아부은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 수요 감소로 포스코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포스코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검찰의 수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포스코와 지역 경제의 새 출발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명쾌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수사에 인해서 포항의 경기는 더욱더 위축되고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말끔히 좀 해소하고. 정 전 회장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지원을 받은 만큼 검찰 수사도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포스코의 대외 신은도는 추락하고 지역 경제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권력 실세와 이에 기댄 일부 임원들은 승승장구했지만 대다수 포스코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은 정경유착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선 앞으로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안전, 그리고 영양관리 지원 및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삼을 것이고요. 북구청과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이 함께 운영할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급식 지원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경산시 금호강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금호강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환경 정화 활동에는 민, 관, 군 수백 명이 함께 참여해 금호강 주변에 있는 각종 폐기물을 제거하고 물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대구시 간호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동안 보건의료 발전에 공이 큰 간호사들을 표창했습니다. 또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15 전기 칠곡 평생학습대학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칠곡 평생학습대학은 지난 2003년부터 칠곡군이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400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바퀴 정미기였습니다.
최신 건축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5회 대구 건축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와 전원주택 정보, 건축 공구와 디지털 홈기기, 가구와 인테리어 분야에서 2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최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가구 직접 만들기 체험 행사와 전원주택협회가 마련한 다양한 강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동성로 중앙파출소와 한일극장 앞에서 뮤지컬 관련 학과 학생들이 공연하는 뮤지컬 거리 공연을 엽니다. 대구시는 오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연 40회의 뮤지컬 거리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김광석 거리 야외 공연장과 동대구역 광장, 엑스코 등으로 공연 장소를 다양화하고 시티 투어와도 연계해서 관광 상품 패키지로도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잇는 팔공산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90억 원을 투입해 팔공산을 순환하는 총 연장 108km의 숲길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참여지자체는 대구시 동구를 비롯해서 경산시와 영천시, 군위군 7곳군 등이고 시민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숲길 정비와 안내센터 설치, 안내체계 구축,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고령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13곳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엽니다. 행사 기간 나눠주는 나무는 호두나무와 헛개나무 같은 특용수 30여 종입니다. 5월까지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도내 14곳에서 나무 시장도 개설해 운영합니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약하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출근길 비로 인해 별다른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8.9도, 안동 7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대는 동쪽 해상으로 대부분 물러나갔습니다. 다만 대기 중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9도, 영천과 청도 8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2도가량 벌어지겠고요. 북부 지역도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불면서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3도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남부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주말 동안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